커피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진우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좀 색다르죠? 항상 아래쪽에서 촬영을 하다가요. 오늘은 카페 다두의 2층으로 올라와 봤어요. 그냥 별 뜻은 없고요.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래쪽 좀 보여드릴까요? 네, 아래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지금 2층에서 찍고 있어요. 오늘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이 난 김에 가볍게 이야기를 좀 드러운 드리려고 이렇게 분위기도 좀 잡아보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기술자 혹은 자영업자로서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말을 걸고 그리고 글을 쓰고 비록 그 기고하는 곳은 없지만 개인 뭐 SNS 계정이라든가 이런데요. 학문적인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던 그런 테마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저의 또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테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러 플랫폼을 거쳐서 유튜브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런 것도 결국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네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카페라떼와 플랫화이트의 차이예요. 예. 어떻게 보시면 좀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커피 한다는 것들은 왜 저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의외로 어그로성 태제입니다. 그런 테마예요. 이거 뭐 커피 커뮤니티나 아니면 커피 관련된 어떤 곳에다가 이거 한번 올리면은 댓글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논쟁도 그 뜨겁게 이끌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카페라떼랑 플랫화이트랑 차이가 뭐예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카푸치노와 카페라떼를 각각의 것들을 문제화하면서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를 문제화하는 사태를 문제화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좀 그래요.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를 카페라떼와 플랫 화이트를 각각 이렇게 정의하면은 정의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논란의 현장에서 플랫 화이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과거에 그 기사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 블랙워터 이슈의 2015년 12월 22일 날 게재된 플랫 화이트의 역사와 각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라는 요 기사를 우선 보여드릴게요. 이 외국의 어떤 블로거, 커피 논평가가 쓴 것 같아요. 링크는 제가 따로 그 내용란에다가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링크가 안 걸리면은 페이스북 그 계정이라던가 뭐 그런 데다 또 올려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뭐 시초가 뭐 2차 대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각 문화권마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거기서 넘어서 아시아권, 뭐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플랫 화이트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렇게
카페라떼나 또 하나의 이제 밀크 베버리지인 피콜로 라떼와 비교를 해서 이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플랫 화이트 이 사례에서 제시한 거는 150ml의 세라믹 잔,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더블샷이라고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폼을 가진 스팀 우유 이렇게 돼 있고, 카페라떼와의 아주 괄목할 만한 차이는 우유의 양이네요. 240ml의 세라믹 혹은 볼륨 잔, 그리고 스팀 밀크 뭐 이렇게, 그리고 요 문구가 좀 눈에 띄어요. 플랫 화이트에는 마이크로폼을 가진 스팀 밀크라고 돼 있고요. 카페라떼에는 그냥 스팀 밀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들은 2019년 5월 30일, 불과 몇 개월 전에 5센시스 커피라고요. 커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호주의 굉장히 저명한 로스터리 커피 크루예요. 로스터리 커피 브랜드인데 5센시스라는 곳에서 기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옥스포드 영어사전의 정의를 소개하면서 뭐 여기에는 뭐 그다지 볼 건 없습니다. 에스프레소와 뭐 저쪽에서 카푸치노에 거품이 없는 메뉴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주목할 만한 건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카페라테라고 부르는 메뉴와 플랫 화이트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호주의 경우 스페셜티 커피 매장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대개 플랫 화이트나 카페 라떼는 동일한 음료, 가로치고 제공되는 잔이 세라믹 또는 글라스로 다를 뿐, 동일한 음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 사실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또 재밌는 거 한 가지.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그 볼륨 잔, 세라믹 잔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플랫 화이트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유리 글라스, 튤립 잔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걸 라떼라고 불러요. 이게 인쇄상의 오류가 아니라면은 흔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블랙워터 이슈 그 사이트에서 찾은 건 아니고요. H 리얼푸드라고 헤럴드 경제에서 런칭한 음식 전문 매거진 사이트예요. 여기서 2015년 1월 7일 자 기사네요. 스타벅스 호주식 플랫 화이트 커피 확대 판매라는 기사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그 재밌는 게, 플랫 화이트는 우유를 넣어 먹는 라떼나 카푸치노와는 달리 우유 거품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진한 에스프레소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랑은 무슨 차이죠? 자, 여기서 봤듯이 지금의 사태, 지금의 플랫 화이트와 카페 라떼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이 플랫 화이트를 그리고 카페 라떼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느껴지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 플랫 화이트가 정확히 정의되는데도 실패했지만, 지금 사례에서 제가 제각각의 여러 가지 사례의 그 플랫 화이트의 정의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정의하는데도 실패했지만,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좀 저의 그 앞으로 얘기가 좀 호도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적절한 대상을 문제화하고 있느냐라는, 저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예입니다. 어떤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뭐 수제비가 있는데, 이 충청도식 수제비는 그 밀가루 반죽이 16개 들어가 있고, 경기도식 수제비는 밀가루 반죽이 15개 들어가 있다. 이런 식의 정의가 수제비를 이해하고 수제비를 대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은
충청도식 수제비를 시켜서 떡을 하나 건져 먹으면, 밀가루 반죽을 하나 건져 먹으면 그건 경기도 수제비가 되는 건가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론을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중론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카푸치노와 카페라떼와 프렛화이트, 제가 자꾸 카푸치노랑 카페라떼라고 하는 거는 이 테마가 카푸치노 카페라떼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카푸치노 카페라떼가 입에 익어서 그래요. 그게 이어와서 이제 카페라떼와 플랫화이트로 거의 그대로 이식이 됐어요. 이 문제가. 이 문제의 양식이. 우리가 얼마나 한 발자국도 진보하지 못했나 이런 데 대한 어떤 반성도 드는 거죠. 이 논쟁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중론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카페 라떼하고 플랫 화이트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유 거품의 차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폼이라고 하는 아주 고운 벨벳 밀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우유 양이 플랫 화이트가 조금 더 적고, 우유 거품의 입자가 플랫 화이트 입자가 더 곱다. 우유 거품은 적고 입자는 곱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잔에 굉장히 정체성을 둬가지고 유리잔에 나가면 우리 흔히 튤립잔이라고 말씀드렸던,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잔 있죠? 요런 잔, 우리 흔히 요새 말하는 스페셜티 커피숍 가면은 플랫 화이트 저런 잔에 이제 소서에 받쳐서 이렇게 주죠. 아주 전형적인 모습. 그게 이제 플랫 화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론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중요한 의문에서는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문제화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대답에 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뭐 진리 이런 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철학적으로 진리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우리가 진리에 닿을 수 있느냐, 이런 논제는 이제 캐캐묵은 논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닿는 곳이 뭐냐,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곳이 무엇이냐. 이왕이면은 지리멸렬하고 논쟁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진일보하고 뭔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곳에 닿는 그런 문제 제기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것들을 치밀하고 치열하게 정의하면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곳은 뭐 어떤 세계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니 다시가? 어떤 곳에 우리가 닿을 수 있을까? 제가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 중에 저널리즘 토크쇼 J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고정 패널 분들 중에 언론 미디어학자이신 정준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서 그 표현이 제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네, 저도 인용을 하는 건데, 요즘 언론의 태도가 그 살라미 같다는 거예요. 살라미. 직접 싸먹는 버거, 햄버거 이런 것들. 이게 전형적으로 검찰의 살라미 전술이잖아요. 이른바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정말 쥐고 있는 재료가 별로 없어서 그때그때 건진 재료 가지고 싱싱하게 주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다면 원래 사실은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줘야죠. 뭐 판단은 소비자에게 맡긴다, 판단 독자에게 맡긴다, 뭐 이런 식의 미명하에 재료만 제공을 한다는 거죠. 재료만. 언론들이 뭐 이랬다, 난 사실을 전달했으니까 뭐 아무런 잘못 없어. 그래서 그것만 툭 집어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대중 속에. 판단은 너희들의 몫이야. 난 너희들의 판단력을 존중해 라는 미명하에, 그런 것들을 그분은 이제 그 살라미식 언론 행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햄버거 이제가 있으면은 완성된 햄버거 제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번 따로, 뭐 패티 따로, 안에 뭐 상추 따로 해가지고
너의 입맛에 맞게, 너의 취향에 맞게 싸먹어라. 저는 그 얘기에 정말 공감이 되는데, 그러면서 생략되는 게 뭐냐면은 종사자의 윤리관이에요. 직업인의 윤리관이에요. 뉴스, 언론의 예를 들자면은 기자, 언론인의 윤리관.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얘기해야 되는, 꼭 알려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차마 이것과 이거를 연결해서 내가 언론인이라는 탈을 쓰고 이것을 제시했을 때는 이건 솔직히 아니지. 라고 하는 어떤 윤리관. 그 직업계를 지키고 있는 직업인이 직업 전문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윤리관,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리사가 손님 입맛에 맞게 손님 취향껏 드세요 라고 하면서 재료만을 놓는다. 그러면은 재료들을 합치는 그런 어떤 기술, 재료들을 합산하는 어떤 전문가의 역량, 이런 것들은 사라질 거란 얘기죠. 사실 거기에 윤리관이 작동하고 거기에 기술이 작동하거든요. 저는 기술자의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뭔가를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질, 거기에서 비롯된 기술, 그게 이제 기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어떤 장인이라는 대상이 고집스럽고 타협 불가능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직업계를 존속시킬 수 있는 어떤 윤리관, 이건 차마 하면 안 되지. 그런 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플랫 화이트와 카페라떼 얘기로 다시 돌아옵시다. 플랫 화이트와 카페라떼를 칼같이 정의하면서, 엄정하게 정의하면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그럼 이 중에서 너의 취향에 맞는 걸로 골라 먹으세요, 골라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 커피라는 게 외식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상징 자본이 많이 개입이 돼 있어요. 이걸로 계급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급성을 담지하는 어떤 매개체로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 커피라는 게.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상징 자본을 작동하기 위해서 의외로 결탁하는 부분이 지성이라는 부분과 결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지식 상품을 생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산해내는 지식 상품이 정말 지식으로서 지성을 담보하고 지성을 전제로 하고 지식으로서 의미가 있는 지식 상품이냐, 아니면 하잘것없는 말장난이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후자가 되는 거죠. 플랫 화이트와 카페라떼를 등치시키면서 동일선상에 놓고 일방 대입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그 사태를 대처하는 전문가 집단의 행태로서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카페라떼와 플랫 화이트는 이러이러하니까 그것을 취향에 따라서 너희들이 선택해서 먹어라. 그게 그 두 개 차이가 말이 안 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충청도식 수제비는 떡이 16개 들어있고 경기도식은 15개 들어있으니까 당신의 취향에 맞게 골라 드세요. 뭐 충청도식 수제비를 먹다가 떡 하나 건져 먹으면 그건 경기도식으로 바뀌나요? 녹색 그릇에 담긴 거는 경상도식, 뭐 도자기 그릇에 담긴 거는 전라도식. 그럼 그릇 옮겨 담으면은 전라도식이 경상도식 되나요? 사실 말이 안 되고 무의미한 그런 구분 짓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플랫 화이트와 카페라떼는 엄연히 다르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의 메뉴판에 나는 카페라떼 밑에는 플랫 화이트 얼마, 카푸치노 얼마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메뉴판에 카페라떼와 플랫 화이트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실 거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업계 종사자고 우리가 어떤 업계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일말의 어떤 자존감이랄까요? 어떤 윤리의식이랄까요? 이런 게 있다면은 무책임하게 질문을 던져놓고 나중에 어떤 취향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아무도. 업계 종사자가 지식 생산자의 탈을 쓰고
지식의 결과에 대해서 혹은 그 지식 상품의 어떤 적합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되돌아보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시거든요. 요런 비슷한 논쟁이 커피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제 올렸었는데, 거기 한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굉장히 짐짓, 난 여기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달렸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난 여기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다. 내 말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쫙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총론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 벨벳한 밀크고, 거품 양이 더 적고, 커피의 캐릭터를 더 느낄 수 있고, 돈 주고 커피 마시는데 커피 캐릭터를 좀 덜 느끼고 싶은 사람이 있나? 전 그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라고 고지고대로 믿는 행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유지되는 행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그 증거가 뭐냐? 너희들 다 물어봐라. 예를 들어서 플랫 화이트는 호주에서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니까 호주에 아는 바리스타가 있으면 호주에 있는 바리스타들한테 플랫 화이트 어떻게 만드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카페라떼, 미국에서 라떼 많이 마시지? 미국에 있는 바리스타한테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미국 바리스타한테 물어봐라. 카페라떼 어떻게 만드느냐. 완전히 틀린 판단이에요.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문제 제기도 틀려먹었지만 그 제기된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완전히 틀려먹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 각각의 개별의 정보들을 취합한다고 지금 사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인사이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사태를 다룰 수 있는. 미국 바리스타한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네 카페에 가서 어떤 사람이 여긴 라떼밖에 없어요? 나는 플랫 화이트가 좋은데 라고 했을 때 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호주 바리스타한테 가서 어떤 손님이 너네 가게에 와서 여긴 플랫 화이트라는 거밖에 없어요? 전 카페라떼가 먹고 싶은데 제 취향은 카페라떼가 맞거든요. 라고 했을 때 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 야, 네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새로운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매장의 메뉴판에 카페라떼랑 플랫 화이트랑 같이 있더라. 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호주 바리스타한테도 마찬가지로 물어봐야 돼요. 너네 매장에 플랫 화이트와 카페라떼가 같이 있더라. 너 그거 받아들일 수 있고 너 그거의 차이를 내서 나갈 수 있니? 종이컵에다가? 이걸 물어봐야죠. 그래야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올바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떤 사태를 비추는 거울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렇게 파악을 해야 우리는 문제를 올바로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뭘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무리 형식이 내용을 잡아먹는다지만 정치적 논쟁 많잖아요. 좌파 우파 막 맨날 싸우고 막. 그런데 되게 웃긴 걸 봤어요. 이건 여담인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논쟁에서 당혹감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당황을 한다는 거는 약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당혹감이 없어졌어요. 내가 뭔가 주장을 했는데 상대 팀에서 뭔가 그걸 반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않고 얘기하면은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박했다고 평가를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쪽 팀이 뭔 얘기를 했어. 난 그게 되게 이상한 얘기 같아. 그래서 내가 반박을 했어. 반박을 했는데 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논리로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황하지 않고 전혀 딴 얘기를 하면은 일부 지지자들이 그거를 반박했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전 이게 그 형식이 내용을 상회하는 현상이라고 봐요. 형식만 보는 거야. 당혹하지 않았다는 형식만 보는 거죠. 근데 이 당혹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진리를 파악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당혹감 뒤에 항상 어떤 철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막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를 첨예하게 밀고 나가. 그러다가 더 이상 설명 안 되는 뭔가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이게 뭐지? 라고 당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철학적인 어떤 사실들, 사유의 결과물들은 그런 당혹감 속에서 등장한 거예요. 자기 당혹감을 자기가 독해하는 과정에서 그 당혹감을 면밀히 관찰하는 과정에서 진리라는 것이 튀어나온다니까요. 아, 진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철학적 발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 좋다. 철학적 발견. 그런 과정에서 철학적 발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당혹감. 근데 당혹감이 없어요. 당황하면은 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당혹감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당황하는 거거든요. 막 삽질을 하는데 어느 순간 띵 하면서 안반이 나와. 그럼 누구나 당황해야죠. 그런 다음에 깨달아야죠. 아, 여기서부터는 안반이구나. 여기서부터는 지질이 좀 달라지는구나.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는 부분.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면서 형식이 내용을 100% 대변하면서 그런 당혹감이 없어졌어요. 당혹감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반성이 나와요. 저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카페라떼와 플랫 화이트는 사실상 구분이 없는데 이것을 구분짓고자 하는 이 정의들을 카페라떼와 플랫 화이트의 각각의 정의들을 점점 파악하니까 이 두 가지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2019년 대한민국이라는 무대가 발견이 되고 그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만나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바보짓은 할 수가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짓은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바보 같은 짓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우리 스스로 그것을 복귀해 봐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 우리는 뭔가 진보했다고 할 수 있고 뭔가를 얻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위대한 발견이 뻘짓의 이후에 나온 거는 맞아요. 저도 거기엔 동의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멍청한 짓의 반복 뒤에 오는 거기에 대한 어떤 평반, 다 같이 둘러앉아서 그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반성의 시간, 반성의 행위들, 거기서 오는 당혹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보로서 작동하고 어떤 발견으로서 작동할 수 있었던 거지. 엄밀히 사례를 수집하고 엄밀히 그 정의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시작점은 될 수가 있어요. 시발점은 될 수가 있지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겪었는데 나는 카페라떼보다 플랫 화이트를 먹었더니 더 맛있던데? 플랫 화이트가 내 입에 더 맞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커피라는 게 제 경험상 어떤 절대적인 하나의 요령이라던가 하나의 법칙, 절대적인 법칙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신경 쓰면 그 약간만큼 더 좋아지는 게 커피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꽤 괜찮은 것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커피인 것 같아요. 사소한 노력들의 결정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런 전제를 깔고 플랫 화이트라는 것을 봤을 때 플랫 화이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커피에서의 신문물이잖아요. 그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성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커피, 그리고 지금의 연구되고 있는 커피 방향은 분명히 커피 맛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향들이 맞긴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논쟁에도 불구하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최신 연구 결과인 최신 노하우의 집약체인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플랫 화이트라는 이름을 쓸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커피는 역시 또 맛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플랫 화이트가 맛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 난 플랫 화이트를 마셨는데 플랫 화이트라는 건 굉장히 맛있던데 라고 느끼게 했던 그 바리스타가 실력이 좋은 거지 그 정의가 필연적으로 맛있음을 도출해내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바리스타가 더 노력했고 그 바리스타의 실력이 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커피를 그 순간 드셨던 거지 그게 플랫 화이트라는 전형은 아니라고요.
이게 뭐의 착각이냐면은 그 언어는 추상화된 대상인데 사물은 총체성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거는 볼펜이고 있잖아, 얘야. 이거는 핸드폰이라는 거야. 라고 말했으면은 이런 착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볼펜이라는 것은 노란색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핸드폰이라는 것은 아, 흰색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것도 핸드폰이고 이것도 볼펜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에 우리는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볼펜이라는 어떤 그 개념은 인간이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의 소산이지, 볼펜들의 합을 연구한다고, 볼펜들의 여러 사례를 연구한다고 해서 도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화이트라는 지시 대상은, 플랫화이트라는 언어는 플랫화이트의 어떤 추상화된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그 플랫화이트 지금 한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총체적이고 그런 내 눈앞에 지금 있는 이 한 잔의 커피, 이 대상을 플랫화이트라고 정의하면은 그 제가 만났던 그 손님 같은 착각을 오해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총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플랫화이트의 추상성은 뭐냐? 추상은 뭐냐? 이데아는 뭐냐? 커피 플러스 우유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다 감동을 주고 보다 쓸모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좋은 커피와 아주 좋은 우유를 합치겠죠. 그게 현실의 플랫 화이트고 카페 라떼고, 추상화된 대상으로서는 커피 우유예요. 커피 우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총체성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언어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태 때문에 뭐냐면, 또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지식에 매몰되면은 지식을 자기화한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자기가 틀린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야, 플랫화이트랑 카페라떼랑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 그 부인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닌데, 난 카페라떼라는 것을 먹었을 때는 이제까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가 플랫화이트라는 것을 먹었을 때 나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정서적으로 아주 행복했는데, 사실 카페라떼와 플랫화이트가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감동,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은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훌륭한 커피였던 게 맞아요. 대신 그것을 플랫화이트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정이입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큰 걸 놓치고 반복되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는 끊이지 않고 벌어져요. 지식 생산자로서 생산된 지식 상품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져지지 않는 지식들이 내용을 지워버리고 형식만 남겨놓는 어떤 그런 가짜 말들, 공허한 말들만 양산해내는, 그것이 다시 시장으로 넘어가서 시장이 그것을 마케팅 요소로 이용하는, 여러분 아직도 카페라떼 드십니까? 이제는 플랫화이트를 드세요. 그런 상황, 그런 연쇄, 아주 뭐 잘 짜여진 연쇄죠. 아주 잘 짜여진 선택이에요. 제가 카페라떼와 플랫화이트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건 반복되는 데자뷰예요.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이 고민이, 그리고 이 문제 제기가 카페라떼와 카푸치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도 비슷한 사례고요. 아, 카페라떼랑 카푸치노는 엄연히 다르지 않아? 모양도 다른데 이렇게 카푸치노는 이렇게 퐁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나 사례를 들면은요, INEI라고 인터내셔널 내셔널레 에스프레소 인스티튜토, 맞나? 인스티튜토가 앞인가? 인스티튜토 내셔널레 에스프레소, 아무튼 INEI라는 국제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창립자가 이제 루이지 오델로라는 사람인데, 이탈리아에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커피 근본주의자, 무슨 뭐 치즈 근본주의자, 이것만이 진정한 치즈야, 막 이러는 그런 할아버지들 되게 많은데, 이거 비하하는 언어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토스카나 와인 근본주의자, 막 이런 분들 계신데, 카푸치노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정의해놨어요. INEI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영문판하고 이탈리아어판으로 이탈리아 공식 에스프레소 규정하고 공식
카푸치노 규정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 살짝이라도 읽어보시면은 플랫 화이트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아까 제가 보였던 그림 있잖아요. 뭐 스타벅스에서 뭐 플랫 화이트 판다고? 어디야? 난 뭘 이렇게 많이 뽑아온 거야? 다 보여주지도 않을 거. 자,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여기서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아니, 띄워드리는 게 낫겠다.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은 벨베티 마이크로 폼 이렇게 돼 있어요. 벨벳 밀크라는 표현은 거기도 나와요. 카푸치노에도 쓴다고. 스팀 완드로 우유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의 기술이 벨벳 밀크예요. 입자가 거친 거는 입자가 거칠게 만든 게 아니라 실패한 거라고요. 기술적으로 수준이 낮은 거라고요. 기술적으로 덜 된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취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갖기 위해서 그 목적을 취하고 승차감을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승차감이 안 좋은 차는 그건 취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벨벳 밀크라는 표현은 그 규정에도 카푸치노 규정에도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규정 보면은 제가 정확한 비율은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생각보다 거품 양이 적어요. 뭐야, 카페라떼지, 플랫 화이트지. 비슷한 에스프레소 문화권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훌륭한 우유를 다루는 기술, 그리고 커피의 가장 선진적인 기술 뭐예요? 에스프레소랑 스팀 밀크예요. 에스프레소랑 벨벳 밀크라고.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거. 에스프레소가 바탕이 된 밀크 베버리지의 어떤 최고봉. 그게 어떤 나라 언어로는 카푸치노일 거고, 어떤 나라 언어로는 플랫 화이트일 거고, 어떤 나라 말로는 코르타도일 거고, 어떤 나라 말로는 코히 규뉴 맞나, 일본어가? 코히 규뉴일 거고, 어떤 나라 말로는 커피 우유일 거고.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근데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 전문가 집단이 지식 생산에 어떻게 관여했는가? 바리스타라는 사람들이 이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뤘는가? 어떤 지식들을 생산했는가? 한다는 게 이런 일이었어요, 결국에는. 뭐는 뭐 150ml, 뭐는 225ml. 그걸 더 엄밀하게 하면 이 사태가 바로 보이나요? 이 사태로서 우리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아, 저는 카페라떼 말고 플랫 화이트 주세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죠. 저는 플랫 화이트 말고요, 카페라떼로 주세요. 저는 카페라떼고요, 이쪽은 플랫 화이트요. 자, 어떻게 다른지 바꿔 먹어보자. 이 사태 해결할 수 있어요? 더 악화시킬 뿐이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우리는 새로운 시도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언어로서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뭐냐면, 이중으로 나쁜 게 뭐냐면은 새로운 것 이전에게 새로워질 기회를 박탈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언어를 과거에 박제하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 난 카페라떼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카페라떼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더 맛있어졌어. 근데 지금의 사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더 맛있어졌어. 이 공법이 바뀐 이 카페라떼는 이름이 달라야 돼. 뭐 카페라떼 박진우가 되든지 카페라떼 다두가 되든지 이름이 달라야 돼. 그럼 이건 카페라떼가 진보가 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나타난 거죠. 그럼 이 과거의 카페라떼는 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구나라는 반성의 기회가 없어진 거고, 얘는 족보가 없어진 거고, 얘는 반성을 못하고 얘는 족보가 없고, 이런 사태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카페라떼, 카푸치노, 뭐 플랫 화이트 뿐일까요? 거기 코르타도 얹어질 수 있고 뭐.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더치커피와 콜드브루, 완전히 복제품 같은, 둘 다 냉침이죠. 둘 다 냉침이에요. 핸드드립과 브루잉. 핸드드립이라는 말 자체도 그게 진짜 영어에서 통하는 얘기인지 콩글리시인지 저는 영어가 짧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수없이 많은 기법이라던가 기회를 담고 있잖아요. 그 기법이라는 부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근데 브루잉 중에서도 북유럽식 브루잉, 북유럽식 드립, 뭐 고배식 드립, 이런 식의 어떤 언어의 재생산들, 분해된 햄버거처럼, 해체된 수제버거처럼 재료를 던져놓기만 하는,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그 와중에서 어떤 윤리관이라는 세계의 파수꾼,
세계 파수꾼이라는 기술 점점 소용없는 것이 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이 얘기는 해도 끝이 안 난 것 같아요. 항상 저한테 갈증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지금까지 파고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좀 저를 변화시킨 어떤 질문이었고 테마였고요. 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굴레를 멈추고 우리가 했던 쳇바퀴 돌기 혹은 우리가 했던 약간의 뻘짓들 이것들을 그 복귀하면서 서로 둘러앉아서 이 바둑판 주변에 둘러앉아서 좀 함께 당황스러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 우리가 이렇게 이랬어? 어머 어머 얘 왜 이러고 있어? 우리가 이랬단 말이야? 뭐 이런 것들. 그런 당혹감 속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당혹감 속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게 제가 이 채널을 만든 목적 중에서 아주 일부분은 있습니다. 아주 큰 부분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룰 일이 있겠죠? 근데 오늘 굳이 이렇게 설익은 논의,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는 이런 주제를 꺼내온 거는 제가 뭔가 그 앞으로 더 영상을 만들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짚어내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변을 계속 맴돌게 될 거거든요. 앞으로도. 앞으로의 컨텐츠들도 그리고 앞으로 꺼내놓는 이론들이나 논리들도 이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초기에 한번 던져놓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마감 끝난 다음에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좀 두서없어서 좀 정신없지는 않으셨나요? 종종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줄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그러셨던 것처럼 내일도 맛있는 커피가 함께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